당신은 누군가를 강렬하게 생각하다가 그 순간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나 전화를 받거나 소셜미디어에서 갑자기 그 사람을 마주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묵직한 가슴의 무게감에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깊은 감정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나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칼 구스타프에 따르면 의미 있는 우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동시성이라고 부른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깊은 무의식적 연결을 반영합니다. 동시성은 서로 관련 없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논리가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영원히 말하려는 시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강한 감정적, 에너지적, 심지어 영적인 유대가 있을 때 이런 우연은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표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융근 무의식이 우리 각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를 서로 연결해줍니다. 그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는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는 공유된 상징, 감정, 원형의 그물망입니다. 두 사람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를 강한 감정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마치 두 악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연주하듯 내부적으로 같은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두 개의 심장이 보이지 않는 감정적 리듬에 맞춰 동시에 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공상과학 스타일의 텔레파시가 아니라 더 미묘하고 실제적인 연결입니다. 무의식적 공감, 직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감정적 진동입니다. 이 영상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그가 무언가를 느끼는지 궁금하다면요. 그리고 당신과 그 사람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서로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의 마법 같지만 매우 실제적인 신호들을 발견하고 싶다면 오늘 저는 당신과 이 보이지 않는 감정적 연결을 드러낼 수 있는 10가지 신호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칼 융과 깊이 심리학에 따르면 이 신호들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영혼이 즉시 알아차리는 진실의 문입니다. 비록 마음이 이를 부정하려 해도 말입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이 깊이 감동받았던 우연의 순간들을 보는 방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가 아직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당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칼 융에게 이는 우주 또는 집단 무의식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동시성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르게 행동하거나 더 내성적이 되거나 더 주에 깊거나 명백한 이유 없이 더 존재감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동시적 연결의 효과를 감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두 사람이 강렬한 순간, 깊은 감정, 심지어 조용한 긴장을 공유할 때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는 논리나 지속적인 소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는 감정적 기억과 몸과 마음에 저장된 내부 진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와 말하지 않아도 그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적이 있나요? 메시지나 전화를 받기 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적이 있나요? 그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감정적 레이더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의 가장 강한 감정이 의식적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으로 침잠하여 계속해서 공명합니다. 그가 당신의 존재에서 강렬한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의 무의식도 그 에너지를 저장하고 때로는 당신이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생각할 때 그들은 이미지, 기억, 감정을 투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을 통해 움직이는 이 투사들은 두 신호가 같은 주파수에서 마침내 만나는 것처럼 시간 속에서 정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를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낀 날, 그가 갑자기 연락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당신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직접 보여주지 않은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메아리, 서로를 여전히 기억하고 찾고 공명하는 두 심장의 조용한 교향곡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의 시선이 당신과 마주칩니다. 당신을 위해 쓰여진 것 같은 포스트, 반복되는 꿈, 정확한 순간에 울리는 노래. 두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나 깊은 감정적 유대가 있을 때 아무것도 진정으로 무작위가 아닙니다. 사랑에 있어서 동시성은 사랑에 빠진 영혼의 언어입니다. 말이 없을 때도 연결이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당신과 이 사람이 동시에 서로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명확한 신호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명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알아차리면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논리적 설명 없는 에너지 변화. 가장 강력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신호 중 하나는 명확한 원인 없이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입니다. 당신은 차분하고 균형 잡혀 있다가 갑자기 불안, 그리움, 우울, 심지어 이유 없는 기쁨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 적이 있나요? 이는 단순한 기분 변화 이상일 수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을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 심리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까지 파문을 일으키는 연결된 그물망으로 묘사했습니다. 즉, 그가 감정적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의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사이에 진정한 연결이 있다면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적 표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듯한 느낌으로 잠에서 깹니다. 추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슬픔에 휩싸입니다.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거나 그가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그의 존재를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 변화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깊은 무의식적 수준에서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들의 감정 시스템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그의 영혼의 진동을 포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강력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종종 내면의 변화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강렬한 감정, 두려움, 욕망, 혼란, 해결되지 않은 사랑과 씨름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그 내면의 혼란은 감정적 거울처럼 당신 안에 메아리칩니다. 칼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묘사할 것입니다. 이는 텔레파시가 아니라 당신이 논리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연결되어 있음을 우주가 미묘하게 알려주는 더 실제적인 깊은 조율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감정 변화가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미해결된 사랑, 깨진 유대,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도 강렬한 감정적 공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당신 안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느껴질 때 멈추고 숨을 고르고 관찰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느낌이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그의 것일 수도 있는가? 이는 당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이 조용히 함께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과 연결되는 강력한 질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더 두드러진 신호를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동기화될 때 정확히 나타나는 그를 말하는 듯한 외부 신호의 갑작스러운 출현, 정말 우연이 아닌 우연들, 반복되는 상징들, 그가 떠오를 때 나타나는 말들. 두 번째 신호, 우연이 아닌 우연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그를 강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또는 그의 이름이 광고판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를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대화에서 그를 꺼냅니다. 소셜미디어에 그가 자주 쓰던 정확한 문구가 담긴 포스트가 나타납니다. 우연일까요? 칼 융에 따르면 절대 아닙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동시성의 개념을 소개했는데 이는 인과적으로 관련 없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서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깊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정의했습니다. 즉, 외부의 무언가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영하며 마치 우주가 당신의 에너지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들의 공유된 무의식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거울처럼 비추는 외부적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를 잊으려 할 때 그를 떠올리게 하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생각하는데 그가 갑자기 알림에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그를 꿈꿉니다.
그리고 다음 날 누군가 예기치 않게 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우연들은 무의식이 상징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감정, 의미 있는 사건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적 유대가 강할 때 당신은 종종 말하지 않은 것을 처리하도록 돕는 신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동시성들은 당신과 그의 연결뿐만 아니라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성은 두 영혼이 그들의 자아가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소통하려는 에너지적 다리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모든 우연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침착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직관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혼이 이끄는 신호와 두려움이나 그리움에서 오는 반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이 반복적이고 강렬하며 감정적으로 충전되어 있다면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순간이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려 하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이에 의해 깨어나고 있는가? 윤게 따르면 동시성은 보이는 것을 넘어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그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가 이러한 상징적 신호를 통해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더 강력한 현상을 탐구할 것입니다. 꿈이 어떻게 양쪽이 아무 말 없이도 느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영혼이 말할 수 없을 때 꿈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 공유된 꿈과 꿈의 상징성.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이 우리와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꿈을 통해서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감정적 연결이 있을 때 이는 종종 꿈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낄 때 정확히 그를 꿈꾼 적이 있나요? 또는 너무 생생해서 깨어있는 삶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꿈을 꾼 적이 있나요? 이는 단순한 낭만적 환상이 아닙니다. 융에게 꿈은 무의식이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균형 잡고 처리하거나 완성하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감정적으로 강렬한 환경이나 강력한 상징과 함께 그를 자주 꿈꾼다면 이는 그 유대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들은 무엇을 드러낼까요? 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칼 융은 꿈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 문자적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꿈에서 당신이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그와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면 이는 깊은 욕망을 반영하거나 그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당신에게 보내는 감정적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꿈, 당신이 그를 정기적으로 꿈꾼다면 이는 당신들 사이에 미해결된 주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이 당신이 그를 놓아주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발생한다면 이는 감정적 유대를 살아있게 하는 무의식적 마음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공유된 상징성. 어떤 사람들은 소위 미러드림을 경험하는데 둘 다 같은 시기에 서로를 꿈꾸거나 비슷한 꿈의 주제를 가집니다. 이는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적 연결이 강할 때 두 무의식적 마음은 공명하고 서로의 꿈에 투사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꿈꾸고 있다면 비록 그가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감정적 연결이 진짜라면 그의 무의식도 활성화됩니다. 그는 당신이 관련된 꿈을 꿀 수 있으며 깨어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밀쳐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세계에는 이미 당신이 있습니다. 융은 모든 남성이 내면에 지닌 여성적 형상인 아니마 투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의 내면 원형의 일부를 구현한다면 그는 당신을 꿈에서 그의 감정적 성장의 상징이나 아직 이름을 붙일 줄 모르는 실제로 깨어나는 무언가의 신호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그가 당신을 생각할 때 당신의 에너지 변화, 가슴이 갑자기 조이거나 불확실성의 물결,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있고 그 직후 그가 연락하거나 꿈에 나타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연결은 인과가 아닌 상징적이고 에너지적인 공명으로 연결된 사건인 동시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들의 무의식적 마음은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화는 생각이나 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에너지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의 몸, 감정적 장, 직관은 논리적 마음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적 신호들, 갑작스러운 연결감, 당신이 하루를 보내다가 외부의 촉발 없이 갑자기 그의 존재를 느끼고 그의 얼굴의 선명한 이미지, 생생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 침입은 그의 생각이 당신에게 닿는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원인 없는 감정 변화, 외부 이유 없이 슬픔, 그리움, 예상치 못한 기쁨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감정이 그의 내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치 당신들이 같은 주파수에 맞춰진 라디오 방송국처럼 당신이 이를 포착합니다. 신체적 충동, 소름, 뱃속의 나비, 가슴의 조임 또는 갑작스러운 울음의 충동, 이는 특히 당신이 그 연결에 감정적으로 열려 있다면 당신을 통해 움직이는 감정적 에너지의 신체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이는 영혼의 언어, 거리, 시간, 심지어 침묵을 초월하는 감정적 공명의 형태입니다. 그에게 갑작스럽게 글을 쓰고 싶은 충동, 합리적 이유 없이 그에게 연락하고 싶은 강렬한 필요를 느끼고 그가 나도 너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답한다면 이는 감정적 동시성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융과 두 영혼의 심리적 통합, 칼 융은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연결이 있을 때 그들의 무의식적 마음이 때로 하나로 작동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어날 때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조용한 사랑의 형태로 느껴지며 논리를 거스르며 마치 당신의 일부가 그 안에, 그의 일부가 당신 안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유대가 항상 낭만적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존재의 영향으로 당신의 에너지가 변할 때 당신은 인간 영혼의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현상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5번째 신호, 반복되는 동시성. 이 숫자, 노래, 상징. 그의 이름을 포스터, 책, TV 프로그램에서 정확히 그가 떠오를 때 본 적이 있나요? 당신들 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가 갑자기 재생되나요? 아니면 그가 떠오를 때 11이나 22 같은 반복 숫자를 계속 보게 되나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칼 융은 동시성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당신이 부여한 의미로 연결된 사건들입니다. 이는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영혼은 피로 시작하는 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유대가 깊을 때 무의식은 당신의 주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낼 방법을 찾습니다. 외부 신호들은 그가 물리적으로 멀리 있더라도 그의 존재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동시성은 사랑의 절대적 증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지만 당신의 무의식이 중요한 무언가를 처리하려 한다는 강한 신호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이 양쪽에서 나타날 때 그가 왜인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도 그것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은 신호가 진짜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6번째 신호, 그가 멀리 있어도 그의 존재를 느낍니다. 밤입니다. 당신은 혼자지만 갑자기 그를 느낍니다. 생각 속이 아니라 몸으로. 그의 에너지가 당신을 감싸는 것처럼, 그의 기억이 조용히 당신 옆을 걷는 것처럼.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 적이 있나요? 이 현상은 심리적, 감정적 설명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할 때 몸은 기억합니다. 이를 체화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허함이나 그리움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의 투사, 에너지적 직관입니다. 7번째 신호, 동시적 기분 또는 행동 변화. 당신 둘 다 이유 없이 한밤중에 깨어나거나 동시에 향수를 느낍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당신은 감정적 변화를 동기화된 상태로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에너지 심리학은 감정적 유대가 강할 때 무의식적 마음 사이에 미묘한 소통 형태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융기 관계의 맥락에서 공유된 심리적 연결로 나타나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는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충분히 강하다면 그것은 그에게 메아리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평행 변화는 텔레파시의 증거는 아니지만 논리를 초월하는 감정적 민감성의 신호입니다. 말하지 않은 유대가 강할수록 이 조용한 이해는 더 두드러집니다.
융의 관점에서 의식의 표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작동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강렬하게 생각할 때 연락 없이도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적 존재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는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무시하기를 선호하는 것의 인식입니다. 유대가 진짜라면 물리적 거리를 초월합니다. 8번째 신호, 비어있지 않은 침묵. 메시지도 전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말하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한 것처럼. 연락 없이도 상대방 쪽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융은 무의식이 침묵 속에서도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깊은 감정적 유대가 있을 때 둘 다 말의 교환 없이도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유된 장이 형성됩니다. 마치 당신들 사이의 공간이 생각, 억눌린 감정, 말하지 않은 욕망으로 가득 찬 것처럼. 이 침묵은 진동하며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당신은 그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억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고 너를 느끼지만 아직 마주할 준비가 안 됐어. 영혼은 이런 연결을 알아차립니다. 그가 숨기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9번째 신호. 당신은 그가 돌아올 것이라 느끼고 실제로 그가 돌아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를 꿈꿉니다. 감지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가 나타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직관이 마음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나요? 칼 융은 무의식이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마음이 놓치는 미묘한 신호를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그가 돌아올 것임을 안다면 이는 당신이 그의 의도, 욕망, 심지어 갈등을 에너지적으로 감지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강한 감정적 유대가 있을 때 자연스러운 심리적 민감성이 발달합니다. 때로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가 정말 떠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현실에서 확인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아직 인정하지 않은 다른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10번째 신호, 그의 감정적 존재가 당신을 진정시키거나 불안하게 합니다. 그는 거기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만으로 당신은 평화를 느끼거나 완전히 균형을 잃습니다. 그의 기억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꿰뚫습니다.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진짜 감정적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에너지가 아직 당신 안에서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당신도 그 안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그의 부자의 속에서도 변화시킬 힘을 가질 때 이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유대의 신호입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 두려움, 거리, 운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를 무시할 수 없다면 그는 아마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약, 당신이 그를 느낀다면 그가 당신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도 메시지도 고백도 말하지 않은 보고 싶어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그것을 알고 영혼은 그것을 느끼며 무의식은 설명할 수 없는 상징, 꿈, 감정을 통해 그것을 반복합니다. 이 10가지 신호는 합리적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들 사이에 깊은 연결이 있다는 흔적, 신호입니다. 그가 부정하거나 피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직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를 생각하며 그가 그러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말해지지 않은 실제적인 무언가를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믿되 마음도 보호하세요. 영혼은 침묵 속에서 사랑할 수 있지만 진동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랑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윤기 말했듯이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